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제품 리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간만에 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은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바로 어제 애플의 행사가 끝났죠. 애플의 행사가 끝나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도 했거니와 저도 좀 지켜보면서 야, 이번에 이거 좀 다룰 만한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다 보실 건 보셨겠지만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 되는지, 과연 이번에 나온 아이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 애플 스페셜 이벤트가 열렸고요.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총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나온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이폰을 맨 마지막으로 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를 좀 남겨놓은 듯한 느낌이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개가 된 거는 애플 아케이드가 나왔었죠. 애플 아케이드, 저도 몇 번 다뤘었는데 애플에서 만든 게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월에 특정한 금액을 내시게 되면은, 지금 정해졌는데요, 4.99달러를 내게 됩니다. 그럼 6,500원 정도의 금액을 내시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애플에 있는 게임을 다운받아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죠. 자, 이거 9월 19일로 지금 오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꽤 설레이고요. 요새는 이런 것들 홈페이지를 보면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뭐 광고도 제로라는 얘기가 있고요. 추가 결제도 제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애플 게임들이 다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약간 콘솔형으로 즐길 수 있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매력적이죠. 제품 발표 현장에서는 코나미의 프로거 인 토이타운이라든지 캡콤의 신세카 인투 더 뎁스라고 하는 게임들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상당히 많은 게임, 전세계 35개 이상의 회사들하고 100개 이상의 게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해봐야겠죠. 자, 두 번째로 소식이 나왔던 거는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지금 정식 발매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우선은 11월 1일 날 시작이 되고 100개 국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네요. 놀라웠던 거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 역시도 월에 4.99달러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4.99달러에다가 애플 제품을 이번에 구입하시게 되면 1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도 놀라운데 1년 동안 무료로 애플 TV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넷플릭스 주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죠. 좀 아쉽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근데 분명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공개가 됐었던 거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이번에 또 프로 버전 새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아니었었고요. 아이패드 10.2인치짜리 레티나 디스플레이 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애플은요, 이렇게 인치수를 늘려가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미를 좀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나왔고요. 영상보다도 홈페이지에 훨씬 더 재밌고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강조했던 것도 역시 애플 펜슬이에요.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되는데 애플 펜슬 2세대가 아니라 여전히 애플 펜슬 1세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원이 되는 게 프로 버전부터는 더 커넥트 밑에 부분에 같이 키보드를 물려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이번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아이패드에도 스마트 키보드가 지원이 돼요. 한마디로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이 기능 외에 저는 이제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USB 부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아이패드용 OS가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블릿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됐었던 것들, 애플워치가 기다리고 있었죠. 애플워치 바로 5번째 애플워치 5세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워낙에 그랬었지만은 이번에도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디자인은 흡사해요. 3세대를 갖고 있는 저한테도 5세대에 봤을 때 거의 뭐 흡사한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가가 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나왔는데 우선 확실하게 이번 애플워치를 구매하시면 좋은 점은요, 안 쓰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Always On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애플에서 뭐든지 간에 오픈을 할 때 정말 신기한 기능이야 와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다른 데서는 됐었던 기능이에요. Always On, 그러니까 지금 애플워치는 한번 쳐야지만 액정에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스마트워치를 고르는 기준에서 제일 중요했던 기능이었었는데 애플워치가 그거를 지원해주지 않다 보니까 뭐 그냥 쓰기 시작했었고요. 어떻게 되다 보니 이게 표준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Always On 기능이 들어갔어요. 소재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세라믹 소재가 들어갔고 배터리는 18시간으로 늘렸다라고 하네요.
이번에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나침반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제가 제일 관심 갔던 거는 별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건 좋았습니다. 다만 글쎄요, 애플에 이미 별자리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죠. 자, 금액은 GPSA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건 $399요. 셀룰러 모델은 $499이고 9월 20일 출시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아이폰 시리즈들이 공개가 됐죠. 아이폰은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루머들이 나왔었을 때 유일하게 루머들이 50% 이상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보죠. 맞췄던 것들은 첫 번째, 세 가지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공개했던 아이폰 시리즈는요, 아이폰 11하고요,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은 아이폰 시리즈에 프로란 이름이 붙은 건 처음이에요. 원래 이 프로란 이름은 맥북과 맥북 프로처럼 노트북 시리즈에 많이 붙었었던 이름이었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면은 우선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아이폰 11이었습니다. 자, 아이폰 11은요, 퍼플, 옐로우, 그린, 블랙, 화이트, 레드 6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물 빠진 듯한 느낌? 파스텔 톤입니다. 레드도 아예 이번에 공식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 디자인해 봤을 때 이거 예쁜데? 하고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폰 XR이라 그랬었죠. 이런 것처럼 저가형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전체 라인업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오히려 아이폰 11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위가 이제 프로고요. 저 렌즈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렌즈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렌즈가 2개가 들어가서 듀얼 카메라는 각각 1200만원의 광각과 1200만원의 총광각이 들어갔어요. 이거 덕분에 아이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광각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셀카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워낙에 화도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모여야 돼요. 그게 좀 단점이었었죠. 그러니까 별도의 아이폰용 광각 카메라 렌즈를 끼워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서페이스 아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얘를 쓰시면 되는 거죠. 카메라 기능이 워낙에 좋은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아이폰에서 이번에 많이 내섰던 거는 역시 카메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1에서도 카메라를 이야기하고 맥스에서도 이야기하고 프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바로 정리를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많이 강조했었던 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광각이고요. 두 번째가 드디어 야간 모드라고 하는 이름의 저조도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극명했었던 게 여행 가셔갖고요, 밤에 예쁜 경치를 찍고 싶은데 아이폰은 찍어도 그렇게 잘 나오긴 합니다. 그럭저럭 잘 나오는데 이제 다른 폰들하고 비교했을 때요, LG의 폰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폰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오고요, 밤에 찍을 땐 역시 삼성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걸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야간 모드로 찍었었을 때 부드럽고 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었었고요. 인물 사진 모드가 또 강화가 됩니다. 이번에 들어간 모드 중에 하나가 하이키 모노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요. 자,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조금 더 깨끗하게 흑백을 분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특유의 기능은 아닐 것 같고 iOS 다음 버전 올라갈 때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아이폰 XS 쓰셨던 분들도 왠지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된 기능은 이건 이제 XS 아이폰 11하고요 프로하고 다 적용됩니다. 좀 말이 헷갈리네요. 셀피 슬로우 모션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거 슬리피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셀피를 찍을 때, 셀피 나를 찍을 때요, 슬로우 모션 기능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많이 안 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걸로 재밌는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가장 큰 특징, 아이폰 이번에 제가 이 11을 기본이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칩입니다. 아이폰 프로에 들어가는 칩이 A13 바이오닉인데 이 칩이 그대로 탑재가 됩니다. 한마디로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가 남았죠. 이 두 개는 한꺼번에 묶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드디어 렌즈가 3개가 들어갔죠. 워낙에 많이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덕션 디자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프라이팬 여러분 쓰시는 인덕션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벌써 이걸 뇌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디자인 봤을 때 글쎄 크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제가 애플을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뭐 황고포증을 유발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렌즈가 3개가 들었습니다. 프로와 프로맥스 차이점 5.8인치와 6.5인치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이번에 컬러는 조금 진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스텔 톤이 앞에 얘기했었던 기본기인 아이폰 11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하고요, 프로 맥스는 미드나잇 그린,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뉴, 골드라고 하는 네 가지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는 미드나잇 그린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드나잇 블루가 추가가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에 아무래도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일 관심 가는 모델이에요. 근데 약간은 국방색 같기도 합니다. 금액부터 이야기드리면 이건 금액이 자비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이폰 11은 가격이 내려갔는데 프로맥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999 그리고 $1099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3개가 들려있기 때문에 이 특징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와이드 카메라가 들어갔고 마운 카메라 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1200만 화소로 동일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화소를 동일하게 쓴 거는 사진을 찍었을 때 망원으로 찍었을 때나 다르게 찍었을 때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균등값을 맞춰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4시간 길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맥스 같은 경우엔 기존 모델보다 최대 5시간 정도 배터리가 길었다고 하니까 이거 역시도 포인트로 볼만하겠네요. 이번에 주는 제품에는요 급속 충전기를 줍니다. 구두쇠 애플이 왜 이걸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급속 충전기를 줘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아이폰 11은 급속 충전기는 별도로 돈을 주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카메라 3개로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었던 것처럼 아이폰 11하고 아주 크게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긴 했었어요. 물론 사진의 결과물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요. 오히려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이게 스쳐 지나가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특정한 앱을 썼을 때 카메라를 전부 건드릴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옆에서 보시듯이 셀피를 찍으면서요. 내 얼굴을 찍으면서 반대편에 있는 후면 카메라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어려운 얘기는 다 뺐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좀 쓸 수 있느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될 텐데 우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번에도 역시 혁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항상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 특히 제가 기대했던 건 뭐였었냐면은 애플 펜슬이 지원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 모델에 애플 펜슬 지원은 없습니다. 아쉽고요. 뭐 나머지 모델들 정말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까 이게 혁신일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은 이거를 살 거냐 말 것이냐 이번에 나온 아이폰을 살 거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카메라 기능 중에 저조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바꿀 만한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간 망원 렌즈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화각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역시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아이폰 X, XS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인물사진 모드가 들어갔을 때 심도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거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드나잇 그린 왠지 사면이 익숙해질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 이번에 살만하냐? 아이패드 시리즈는 점점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엔 프로가 아니라 굉장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안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는 한번 구매를 하셔도 후회 없으시겠죠. 애플워치는요?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2세대, 3세대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안 쓰셔도 되겠지만은 적어도 1세대를 쓰셨던 분들이라면요. 아니면 애플워치를 쓰시면서 Always On이라고 하는 기능, 항상 시계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입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애플 TV는 저희가 쓸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애플 아케이드. 애플 아케이드 이 6,500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9월 20일 되면은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메인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애플의 전략이었겠죠. 애플의 전략처럼 폰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게임용 폰을 하나 더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패드 미니 사이즈가 게임하기엔 최적화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아케이드하고요. 그리고 TV 플러스는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애플에 대한 스페셜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직접 나오면서 써보면서 이야기 드려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1차 출시 후에 제외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랬지만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가 돼야지만 관련된 내용은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